군생활 하면서 한 번쯤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엔 내가 군생활 하면서 겪고 들었던 공포 이야기를 말해볼까 한다. 누군가에겐 무섭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듣는다면 좀 더 리얼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첫 번째, ASP 무덤과 비명소리. 이 이야기는 귀신의 존재를 느낀 것보다 분위기가 얼마나 인간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 경험이다. 나는 통칭 ASP 탄약보급소에 파견해 간 경험이 있다. 그곳엔 A와 B 코스로 나뉘어진 순찰 코스가 존재했다. 순찰 코스는 A 코스가 1시간, B 코스가 1시간 30분이 걸리는 장거리 코스였다. 날씨가 좋을 때는 A 코스는 5초소, B 코스는 7초소에 머물렀다. 다만 비가 올 경우에는 A 코스는 2초소, B 코스는 4초소에 머물게 되었다. 어느 날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나는 초소의 위치를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몇 시간 뒤 초소 경계를 잘 서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B 코스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원래는 당직 근무병과 같이 가야 하지만 비도 오는데 뭔 고생을 시키냐며 혼자 가던 나는 생각보다 짙은 안개에 겁을 먹었다. 철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낯선 발자국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반대편에서 불빛이 보였다. 근무 교대 후 내려가는 인원들이었다. 나는 숨어서 근무자들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수화를 했고, 당황한 그들을 격려해주고 다시 산을 타기 시작했다. 근무자들과 헤어지고 다시 산을 타기 시작했다. 안개는 불과 2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자욱했다. 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만 이상하게 혼자 걷는 산은 무섭지 않았다. 그때 옆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근무 교대자는 방금 보냈을 텐데. 옆에서 무언가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볼 수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옆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불과 2m 앞에 무덤이 있었다. 그래, 원래 이 무덤에 있었던 거잖아 하고 다시 앞으로 향하려는 찰나 악! 이라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성을 잃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무슨 소리인진 중요하지 않았다. 초소에 도착하자마자 근무자들이 수화를 했지만 나는 이미 수화를 할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다음 근무자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번 근무자와 함께 내려갔다. 다음날 내가 경험했던 걸 간부들에게 말했더니 고라니 울음소리라고 했다. 성인 남자의 비명소리와 비슷하며 알고 난 후부터 순찰관 공포를 느끼진 못했지만 시각과 청각이 공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두 번째, 후문초소는 왜 비어있을까? 대대에는 비어있는 후문초소가 존재했다. 그곳에 관련된 무서운 소문이 있다. 당직 사령을 서다 보면 부대 내 외부를 순찰하게 된다. 내부야 당직 상관이 있으니 걱정이 덜하지만 외부는 당직간 한 번은 가야 하는 코스이다. 내가 근무한 대대는 웬만한 대대의 2배의 연병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걷기만 해도 15분 이상 걸리는 동선이 매우 긴 순찰이었다. 연병장 외곽을 따라 걷다 보면 경계 근무자가 투입되지 않는 후문의 빈 초소가 있다. 이곳이 귀신이 나온다고 유명해진 이유는 첫 번째, 당직을 돌 때 후문 초소에 가까워지면 손에 들던 손전등이 꺼지는 것. 두 번째, 후문 초소에 없을 누군가가 수화를 한다는 것. 나는 이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수화를 듣지 못하게 이어폰을 끼고 손전등을 휴대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당직병을 데려가지 않고 홀로 순찰을 시작했고 곧 후문초소 근처에 도착했다. 그 당시 가장 좋아했던 트와이스의 Yes or Yes를 들으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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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하면서 이어폰에서 잡음이 났다. 이어폰을 만지며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구나 생각했지만 정체불명의 잡음은 꺼지지 않았다. 거기에 호응하듯 손전등까지 희미한 빛을 내며 꺼져버리고 말았다. 손전등이 꺼진 순간 난 전호를 부르며 후문초소를 등지고 도망치듯 달렸다. 나중에 당직병을 데리고 나왔을 땐 내가 겪었던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수화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진 못했을 것이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부대가 원래 6.25 전쟁 묘지였고 현재 후문초소 위치에서
근무 중 귀신을 보고 기절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자 무당을 불러 구출하니 여기는 강한 음기가 빠져나가는 곳이니 사람은 놓지 말라고 해서 후문초소에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경험했던 건 정말 귀신의 장난이었을까? 나도 귀신 봤으면 기절했을 것 같다. 세 번째, 병영식당 귀신. 병영식당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다. 누군가 냉장고 내용물을 밖으로 던지고 얼굴 없는 어린아이가 뛰어다닌다는 소문이. 병영식당은 평소 야간에 내부 순찰을 하지 않지만 겨울철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잠겨있는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하는 아주 무서운 코스이다. 병영식당에 들어가면 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물 떨어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진다. 문제는 이 공간에 무서운 소문이 있다는 것이다. 당직 사령을 서다 보면 야간에 청소를 마치고 들어오는 조리병들이 있다. 원래는 가장 짬찌인 한 명이 남아 청소를 하고 분단속을 한 후 복귀하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 부대는 항상 모든 인원이 같이 정리하고 같이 복귀하였다. 굳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걸까? 궁금했던 나는 왜 비효율적으로 다 같이 가서 정리하는지 물었다. 그 중에 가장 고참 조리병이 얘기했다. 예전에 귀신을 봐서 그렇습니다. 가장 고참인 조리병이 일병 시절 이등병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먼저 생활관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당직사령이 조리병들을 모아서 이등병이 사라졌으니 찾아오라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선임 조리병들은 매우 화가 났지만 부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병영식당 내 냉장고 앞에 쓰러진 기절한 이등병을 깨웠다고 한다. 조리병들은 이등병을 데리고 병영식당 내 휴게실로 데려가 왜 쓰러졌는지 물어봤다. 몸을 떨며 이등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회식대 쪽으로 갔더니 작은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헛것을 봤구나 싶어 도망치려 했는데 찾았다 하며 얼굴 없는 아이가 뛰어와 팔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운 얘기였지만 그렇다고 야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절해 있는 이등병의 얘기를 믿지 않는 것도 위험했기에 같이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리병 전체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사건이 있었다. 현재 최고참인 용사가 상병으로 근무할 때 청소가 귀찮았던 병장들이 후임들을 데리고 치우고 오라고 했다. 병장들의 압박에 의해 후임들을 데리고 청소를 시켰다. 청소를 하는 중 냉장고 쪽에서 누군가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났고 상병은 누가 기분 나빠서 물건을 던지나 싶어 확인하러 갔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냉동칸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있었다. 냉장고 문 때문에 얼굴이 가려진 인원에게 욕을 하며 문을 세게 닫았는데 아무도 없다는 듯 그대로 닫혀버렸다고 한다. 그곳에는 사람은 없고 떨어진 물건만 있었다고 한다. 그 뒤로 절대 혼자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난 그걸 왜 혼자 들어가서 확인했을까? 생각보다 겁이 없었던 게 분명하다. 세 번째, 845 귀신. 야간의 대대 사격장 845를 보면 누군가 기괴한 모습으로 뛰어온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부대에서 오래 근무한 시설관리 담당관에게 들은 이야기다. 우리 부대에는 장벽고가 있었기에 야간에 근무자가 들어가서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는 장벽고 초소가 2층 건물로 대체되었지만 원래는 사격장보다 조금 더 위에 위치한 고가 초소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했다. 문제는 고가 초소에서 경계를 하던 인원들이 주기적으로 2명 다 기절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절한 인원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경계 근무 중에 부사수가 사격장 845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투시경으로 확인했는데 실제로 사람 형체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낮은 퍼북을 한 모습처럼 보여서 거수자라고 판단하고 수화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손전등을 비췄는데 관절이 비틀어지고 목이 꺾인 여자가 입에서 피를 토해내며 사격장 845에서부터 3비타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받겠다 싶어 그냥 넘겼지만 이 이후로도 고가 초소에서 기절한 인원들이 생겼고 안전상의 위험으로 장벽고 초소를 신축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격장에는 CCTV를 설치해 순찰을 제외한 야간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들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사격장에 순찰에 가지 않았다.